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이에요. 그리고 절기상 한로. 한로는 늦가을에서 그 초겨울 그 무렵까지의 그 이슬, 한마디로 찬 이슬을 이제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또 절기상은 한로이고 내일은 또 한글날이다 보니까 또 쉬기도 하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머리 감을 목.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목역이라고 할 때도 쓰고 한자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2급에 있는 글자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목역 아니면 목욕탕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목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다 이 머리 감을 목. 그러면은 머리를 감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수가 당연히 부수고, 목은 소리,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죠. 이렇게 한자도 쉽고 이제 때로는 그러니까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운 글자만 있으면은 사람이 막 질려서 못할 텐데 사이사이 이렇게 쉬운 글자가 좀 나와줘요. 급수가 높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글자를 보면 아주 쉽게 익힐 수도 있고 획이 많거나 낯설게 느껴지면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급수가 올라가도 별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뭐 설명할 뭐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머리 감는다 했으니까 물로 감는 거고, 그 다음에 목은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고,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반개 반 아니면 반개 번이라고도 해요. 두 개 다 있어요, 이 글자는. 반개가 무엇이냐, 이거는 그 설명이, 자전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 강태공이 낚시했다던 강, 이렇게 나와요. 반개라는 게 여기 이 똑같이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귀에 익숙한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이제 지명자로 많이 나오는데, 서울에 있는 은평구 녹번동 할 때 번, 그럴 때는 이제 번이고, 그 18세기 우리가 보면은 역사에 보면 이제 실학자 중에 이제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호가 반개. 그래서 왜 이게 그 책 보면은 제목 중에 하나가 반개수록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반으로 읽든 번으로 읽든 상관이 없어요. 뜻은 똑같아요. 이렇게 한자가 어떤 때는 음운 같은데 뜻이 다를 때가 있고, 예를 들어 술의 거 아니면은 거로 읽는 것도 있고 술의 차, 이게 뜻이 같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술의 거 술의 차처럼 뜻은 같은데 소리가 달라요. 술의 거 술의 차처럼. 그래서 여기에도 반으로도 읽기도 하고 번으로도 읽기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자라든지 이름자에 이제 쓰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은 돌석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강태공이 낚시했다던 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강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모래도 있을 테고 자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돌석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강이든 바다든 어떤 시냇물을 가도 항상 물만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모래, 돌 이렇게 있듯이 돌석이 나온 거고, 이 차례번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다. 그럼 차례번 할 때 이건 전형적으로 완전히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이거는 초성과 종성,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 차례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는 분별할 변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밭전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밭에 무엇인가 작물을 심었을 때 우리가 주말농장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주말농장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뭐 배추를 심었다든가, 그러면 여기는 무 심고, 또 여긴 당근 만약에 심었다고 치면 뭐 오이 심었다, 또 상추 심었다, 이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 파종 시기가 똑같다고 생각할 때 싹이 요만큼 돋아나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이게 자라나면은 구별을 다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근데 이게 분별하다는 그 뜻에서 이거는 이 차례번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발자국, 우리가
만약에 눈이 소복하게 이제 쌓였을 때 발자국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새 발자국이다. 이거는 토끼나 강아지 토끼, 이거는 강아지 발자국, 이거는 곰 발자국, 멧돼지 발자국, 이런 식으로 발자국을 보고 구별을 한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나와요. 이 차례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탁 덮인 그 들판에 발자국 봤었을 때, 이거는 이거는 어느 동물, 이게 다 구별이 간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이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주석, 석. 주석이라 하면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탄소, 족, 원소의 하나다. 그리고 은백색의 고체 금속이다. 그리고 녹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설명이.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주석할 때 주가 붉을주예요. 그런데 여기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은백색의 고체 금속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은백색의 한자 여기서 주석 석할 때 주는 근데 붉을자를 쓰더라고요. 이거는 그렇다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이름자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 이름 중에 석자 들어가면 이거 많이 써요. 이 글자를. 그러면 지금 주석이라는 건 이제 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이 나왔고, 그럼 여기에는 이 글자는 바꿀력. 물론 바꿀력도 있고 또 하나 시울이도 있어요. 자, 한자는 하나인데 뜻도 다르고 소리도 다른 거는 이제 전주문자, 우리 육서에서 다 임했죠. 그렇다면 바꿀력으로 여기에 기억 받침이 있으니까 바꿀력으로 본다면은 이 글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금속,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슬지 않는다. 그다음에 은백색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바꿀력이라 하면은 만약에 그 금속에다가 무엇인가를 더 예를 들어 쇳물을 가한다든가 하면은 그 주변이 그 은백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변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왜 용접 같은 걸 갖다 불빛을 계속 비친다면은 그대로 이렇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색깔로 이제 바뀐다 이거죠. 이제 제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이제 형성 문자지만 외우기 쉽게 이걸 갖다가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어떤 자원 설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자 보면은 형성 문자지만 회의 문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은백색의 금속도 만약에 용접하느라고 만약에 불을 이렇게 쫙 계속 쏜다 하면은 다른 색깔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바꿀력자. 특히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꿀력자에 쓰는데 여기다 만약에 가로획을 하나 있으면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전을 보면은 변량이랑 똑같다. 변량하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언덕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자로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 이 시울이 바꿀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가로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바꿀력 같은 경우에는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상형 문자인데 도마뱀의 머리와 그 다음에 발, 4개의 그 발을 본뜬 글자다 이러면서 상형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 바꿀력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나중에 바꿀력 시울이라는 뜻으로 가차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형성 문자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여기다 가로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주석이라는 거는 은백색의 고체 금속인데 주자는 근데 붉을 주자를 쓴다. 조금 매치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은백색인데 붉을색으로 만약에 변했다. 그럼 바뀐 거잖아요. 은백색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바꿀력이 나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기억 속에 오래 이렇게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글자는 주석석은 대표 훈음은 주석석 이렇게 나오는데 주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배,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배, 이렇게 배틀에서 짠 배, 삼배, 이 배. 그래서 가느다란 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고운 삼배다 이런 뜻으로도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대표 훈음은 주석석이라 할지라도 그런 뜻이 있구나, 삼배라는 뜻이 있구나, 고운 삼배. 아주 이게 거칠지 않고 고운 삼배라는 뜻도 있고 이게 주다 이런 뜻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 글자의 주석석은 여기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형성문자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내일 하루 쉬시고
공휴일이니까 저도 쉬고 시청자분도 쉬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새로운 글자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